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5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당 연습을 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는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배당은 많이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다양한 사례로 연습해 보신다면 등기부만 봐도 쉽게 배당표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주택의 배당을 어떻게 하고 인수가 있을 경우 정확하게 인수금액이 얼마인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배당 연습을 할 텐데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주택처럼 하나의 주택에 많은 임차인이 있을 경우 계산이 무척 복잡하죠. 그래서 전자칠판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가구 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배당 계산을 할 건가를 일단 줄거리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칠판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먼저 칠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이 낙찰이 만약에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낙찰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저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에 일단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억 8,500이다. 그러면 1억 9천 또는 2억에 낙찰될 걸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낙찰가를 지금 제가 하는 것은 1억 9천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1억 9천에 낙찰이 됐을 때 과연 배당은 누가 받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 못 받았을 경우 인수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미리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낙찰이 되면 가장 먼저 배당되는 것은 당연히 경매 비용인데 다가구 주택 같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금액이 좀 아파트 빌라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겠죠. 한 4, 500 나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다가구 주택에서 두 번째 배당받을 사람은 당연히 소액 임차인이죠.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을 받을 텐데 소액 임차인은 이 사건의 소액 기준인 권리가 언제이냐. 예를 들어서 2001년 이전이냐 2001년 이후냐에 따라서 서울 같으면 4천만 원에 1600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3천에 1200을 적용하느냐 이런 그 날짜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2001년 이후라고 보면 4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600이 최고 1600까지 배당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조건이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이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이 있을 테고 그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받는 이 금액의 합이 낙찰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소액 임차인이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4명이라면 4명에게 1600씩 배당이 나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4명이 아니고 15명이라면 1600이면 얼마가 되나요? 2억 4천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 배당이 나갑니다. 이 금액은 낙찰가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 9천을 낙찰가로 예상을 했다면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그 합은 1억 9천의 2분의 1이 되죠. 1억 9천의 2분의 1이 되니까 9,500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 제한적인 규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의 합이 9,500을 넘지 않을 때는 그대로 1,600을 적용해서 배당이 나가는 걸로 계산하면 되는데 2분의 1을 넘을 때는
결국 9,500을 가지고 소액의 여러 명에게 얼마를 나눠줄 건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해를 하시겠죠. 소액 임차인에게 배당이 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세금은 일단 무시를 하죠. 압류 세금은 그것이 언제 배당받을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실제 사례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대부분 건저당이거나 전세권이거나 아니면 확정을 받은 임차인이거나 간혹은 가압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을 겁니다. 많은 권리들이. 만약에 가압류가 있다면 내용이 좀 복잡해지죠. 가압류가 앞에 있으면 가압류가 채권이니까 뒤에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이나 건저당이 안분하고 또 흡수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테고 만약에 가압류가 없다면 나머지는 건저당이나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임차인은 모두 물건이니까 물건은 그 순위에 따라서 차례대로 배당을 하면 되겠죠. 당연히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받는 날짜는 전입이길과 확정받은 날짜 중 두 날짜 중 늦은 날짜죠. 여러분이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 건저당 전세 임차인이 누가 먼저 배당받느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우선 변제권이 언제인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배당하는 순서는 어렵지가 않죠. 자, 그렇게 모두 배당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게 외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역시 대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말소기준권리보다 건물 등기부상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소액에 쓰든 우선 변제권에 쓰든 얼마를 배당을 받았느냐. 그래서 만약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인수가 없을 테고 일부가 배당받았다면 일부 못 받은 금액에 대한 인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당 계산에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느냐. 결론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배당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대항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외의 임차인이 과연 얼마를 배당받아서 내보내기가 쉽느냐 어렵느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당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나마 다가구나 원룸 주택의 배당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전자칠폰으로 옮겨서 실제 사례로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배당 연습을 해볼까요? 대체로 누구나 그렇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저 또한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배당은 수학은 아니지만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학교 때 배우는 수학과는 다르죠. 수천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니까 물론 가볍게 공부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만 수천만 원의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좀 긴장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이것이 2005년 4월에 4억 800에 감정이 되고 부천은 한 번 유찰되면 30%씩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70%일 때 3억 700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이 집의 주택의 내용은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배당에 대한 내용이니까 배당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죠. 토지나 건물은 3층 건물이라는 내용은 나와 있네요. 지하가 있고 3층 건물, 그리고 제시외도 경매로 포함됐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등기부가 있는데 주택은 2개의 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등기부로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은 주택 등기부를 보면 건물 등기보다 앞서는 토지 등기부상의 건저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그렇죠. 건물 등기부상에는 2001년도에 소유권을 보존했다. 새로 집을 지어서 이때 등기를 했다는 뜻이 되는데 그때 감류가 있는데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그것보다 훨씬 이전 7년 전이네요. 7년 전에 이미 건저당이 2개가 있습니다. 맑은고에 건저당이 2개가 있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의 말소 기준 권리가 다릅니다. 결국 배당가 받아가는 순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경매를 진행하지만 배당을 받아가는 것은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 94년도에 토지에 건저당이 돼 있을 때는 현재 경매 대상인 건물이 없었었죠. 그러니까 건물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소액 배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맑은고에 건저당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맑은고보다 우선해서 소액 배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이 결국 어떻게 배당돼야 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총 낙찰가에서 결국 이것을 물론 경매 비용은 공제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것은 위쪽에 감정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나눠서 감정했으니까 그 감정한 비율대로 낙찰가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쪽에는 토지의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고 건물에는 건물의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는다는 건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보다 훨씬 앞서는 이런 건저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상의 건저당에게 배당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임차인 모두 전체금에서 배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낙찰가가 3억 700만 원입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봤는데 3억 700만 원에서 경매 비용을 대략 한 300여만 원을 빼면 3억 400이라는 금액이 나오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총 감정가액이 4억 800인데 이것을 토지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건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역시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까 4억 800 중에 토지 1억 7,800은 44%를 차지하고 건물은 56%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낙찰가에서 낙찰가가 아까 3억 700이었는데 거기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해서 3억 400이라는 금액 이것을
토지에게 44%. 그러면 3억 4백에 44%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1억 3,376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건물에는 당연히 3억 4백에 대해서 56%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56%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은 일단 건물보다 앞선 토지 건저당권자, 아까 보셨다시피 경매를 신청한 신곡새마을금고에 배당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금액이 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의 건저당 5,600과 3,600. 그러니까 9,200을 토지에 배분된 금액에서 먼저 빼야 되겠다는 거죠. 아까 토지에 배분된 금액이 1억 3,376만 원인데 거기서 9,200을 신곡새마을금고에 먼저 줘야 된다는 건데 여기 경매를 신청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결국 신곡새마을금고의 건저당을 넘겨받은 채권자입니다. 어쨌든 이 금액에서 9,200을 빼고 남는 부분이 있겠죠. 이 남는 부분과 아까 건물 쪽에 배분된 금액을 이제는 임차인과 모든 권리자에게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이제 해보죠. 자, 총 낙찰가, 이게 넘어가 버렸네요. 총 낙찰가에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낙찰가 3억 729만 원에서 경매 비용을 빼고 그래서 이것이 3억 4백이 되었는데 이것을 토지와 건물로 분할하는데 토지에 대략 1억 3천여만 원, 나머지 1억 7천여만 원이 건물로 가는데 여기서 신곡새마을금고 9,200을 뺀 나머지 1억 3천에서 9,200을 빼면 한 4천만 원 남죠. 그 4천만 원과 1억 7천을 모두 임차인과 나머지 권리자에게 배당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잡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여기서는 가압류죠. 먼저 들어왔느냐 늦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이미 구분이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대항력이 있죠. 먼저 들어오고 마지막에 두 사람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받거나 못 받은 부분은 여러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전체 대항력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한번 따져보죠. 그것은 여기 이미 2억 총 임차인 2억 3,500 중에 대항력 없는 두 사람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2억 1,500이라는 돈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 나가야 될 소액이 이 대항력 제외한 두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두 임차인에게는 소액 배당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소액 배당은 1,600까지입니다만 여기서는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 먼저 배당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일단 간단하게 입찰가를 정했을 때 간단하게 배당이 얼마 되고 인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건데 3억 729만 원에 낙찰이 되고 거기에서 경매 비용을 329만 원을 빼면 3억 40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토지 쪽에 9,200을 빼면 2억 1,200이 되죠. 자, 2억 1,200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권리자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임차인 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총 임차인 2억 3,500 중에서 두 사람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두 사람을 빼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소액이 먼저 나가야 되니까 또 2천을 다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억 3,500이라는 이 돈은 낙찰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지불이 안 되면 인수를 해야 되는 돈이죠. 결국 2억 1,200을 가지고 2억 3,500을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데 모자라죠. 그 모자라는 금액이 결국은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계산이 금방 나오죠. 2,300을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계산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계산한 것은 여러분이 입찰하시기 전에 이 물건에 과연 내가 대략 3억 1천회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인수해야 될까? 그걸 계산하는 간편한 방법인데, 그래서 2,300을 인수를 해야 되면 결국 나는 3억 4천에 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3억 3천 정도의 이 집을 사는 거니까 3억 3천에 이 집을 사서 나한테 수익이 있느냐를 금방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 2억 3,500이 나오고 월세가 7만 원 나온다면 보증금 2억 3,500 나오는 집을 내가 3억 3천에 사는 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장래에 있어서 이 집 가격이 더 오를 거냐, 그리고 이 집을 제대로 임대를 놓는데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비싸다, 더 떨어져야 되겠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얼마가 배당되고 얼마가 배당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임차인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저와 함께 다가구 주택의 배당을 같이 공부해 보실까요? 청주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네요. 2005년에 3억 8,800에 감정되고 누군가가 1억 9,900에 낙찰받고 포기한 이후에 2억 1,500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에 기록을 좀 보죠. 토지는 일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건물은 지하와 지상 3층, 4개 층에 원룸이 대략 한 30개가 들어갑니다. 아주 큰 원룸 주택이네요. 그 외 제시외 건물도 경매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주변은 대학교가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임대로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런 규모의 집을 한두 개를 갖고 있다면 월세를 받아도 노후로서는 괜찮은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임차인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한 20명 가까이, 20명이 넘는 것 같은데요. 많은 임차인이 있고요. 또 그 아래쪽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를 먼저 보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다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지금 토지 등기부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제가 토지 등기부를 따라보니까 2001년 3월 29일 이 청주농협의 건저당이 토지와 건물에 똑같이 공동저당되어 있고 역시 그것이 말소기준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같기 때문에 이 사건은 토지만 별도로 배당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전체적으로 2001년 3월 29일 건저당이니까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임차인이 거의 대부분이 소액입니다. 그래서 소액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건저당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받은 우선 변제권을 역시 배당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 배당하고 그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중에서 확정이 없거나 배당 요구를 안 해서 인수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얼마를 인수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등기부는 현재 나타난 내용으로서는 모두 지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등기부상의 임차권은 그 임차권 등기한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안쪽에 있는 전입이 언제냐, 그리고 언제 확정받았느냐,
그래서 전입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를 경우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으면 그 임차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배당을 전액받으면 당연히 지워지지만 배당이 일부라도 미배당이 있으면 임차권은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한 임차인은 저 위쪽에 배당 요구를 설사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로서 이것은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라고 역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배당 요구 안 했더라도 임차권 등기 있으면 배당 요구한 걸로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을 하나씩 볼까요? 그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2001년 3월 9일이면 이 청주 지역은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800의 소액이 최우선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을 하나씩 볼까요?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위쪽만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이전에 전입하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소액이 나가겠죠. 이렇게 한 사람씩 소액이 나가는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배당 요구를 안 했지만 임차권 등기를 했으니까 배당 요구 한 개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소액이 배당이 나가겠네요. 이 사람은 아예 전입을 안 했으니까 소액이 배당도 없죠.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서 전체를 따져보니까 18명의 소액 임차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800씩 지급하면 1억 4,400이라는 아주 큰 돈이 먼저 배당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낙찰가의 2분의 1이라는 제한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건이 2억 1,500에 낙찰되고 그 이전에 포기한 금액까지 계산을 하면 어쨌든 이 800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대략 1억 1, 2천을 가지고 18명이 나눠 가져야 된다는 것. 1억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억 1,500을 18명이 나눠 가지게 되면 800이 아니고 가구당 640 정도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800이냐 640이냐 차이가 크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낙찰되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낙찰받으면 얼마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는 일단 2억 1,500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낙찰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 계산을 한번 해보죠. 낙찰된 금액이 2억 1,500입니다. 2억 1,500. 그리고 누군가가 이미 한번 낙찰받고 포기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0만 원입니다. 이것도 보태서 배당에 같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억 3,490인데 여기서 경매 비용을 490을 빼면 대략 2억 3천이라는 돈, 2억 3천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배당이 소액 배당이죠. 소액 배당을 800씩 18가구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 낙찰된 금액의 반, 1억 1,500을 18가구로 나누면 640만 원 정도가 소액으로서 가구마다 배당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남은 1억 1,500을 이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나 아니면 등기부상에 경매를 신청한 건저당권자를 순서를 따져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 1억 1,500을 먼저 배당받는 우선 변제권자는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2001년 3월 29일보다 예를 들어서 전입도 빠르고 확정도 빠른 이러한 임차인이 되겠죠. 이러한 임차인의 총 금액을 더해 보니까 9,350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9명입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 9,350이지만 이미 소액으로 640을 받았으니까 9명이 대략 여기서 6천만 원 정도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되는 금액은 9,350에서 이미 소액으로 받은 6천을 뺀 3천만 원 정도만 이 금액에서 우선 변제가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선 변제권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건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김숙 씨는 배당 요구 안 한 걸로 돼 있지만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배당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소액으로 640을 일단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순서에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따져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다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테고, 만약에 늦다면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소액이 얼마 나갔고 우선 변제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나 느냐에 따라서 먼저 배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배당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채권 청주농협의 건저당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주농협보다 먼저 배당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우선 변제권으로 나중에 배달받은 금액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입은 빠르고 확정은 느린, 확정은 늦은 몇몇 가구는 소액만 배당받고 결국 임차인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명기 씨를 볼까요? 1,000만 원을 배당 요구 안 했지만 임차권 등기했으니까 배당 요구한 거죠. 그래서 640이 배당이 되는데 확정일자가 전입은 99년인데 확정이 늦습니다. 그래서 농협보다 배당이 늦고 결국 배당받을 돈이 없으니까 640을 제외한 360은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하나씩 일일이 체크해서 누가 배당을 받고 누가 배당을 못 받고, 배당 못 받는 것 중에 대항력은 결국 내가 낙찰받고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가구나 원룸과 같은 하나의 주택에 다수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 임차인에 대한 배당 계산은 일일이 표를 만들어서 하나씩 소액 배당이 얼마, 우선 변제권이 얼마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좋겠습니다. 경매 개시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 이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집행법 규정과 판례를 말씀드렸습니다.